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는 50대 여성입니다. 절 뭐라고 소개해야 할까요? 남들처럼 결혼하고 애 셋 낳고 지금까지 일과 살림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저 또한 특별할 것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정말 잊지 못할 일을 겪었기에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사실 저는 참을 건 참는데 할 말은 꼭 하는 스타일이에요. 억울한 일 당하면 그냥 삼키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꼭 되돌려 받아야 직성이 풀리곤 하죠. 나쁜 의미가 아니라 제 자존심은 제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도 결국 참지 않고 되돌려준 일이에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제가 살아온 과정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희 아버지는 70년대 비교적 큰 인쇄소를 운영하셨어요. 처음엔 정말 조그마한 가게였는데 아버지가 워낙 성실하게 일하시고 거래에 대한 수완이 좋으신 분이었거든요. 그렇게 평생을 일에만 매달리셔서 모은 돈으로 목 좋은 곳에 건물을 구입하셨죠. 아버지 덕분에 어릴 적부터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었죠. 그러다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겁니다. 너무 급작스러워서 유언도 제대로 못 남기셨어요. 저는 외동딸이라 자연스럽게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그게 당시 저는 생각지 못할 정도의 큰 돈이었어요. 솔직히 처음엔 실감도 안 나고 그 막대한 재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떠올렸죠. 생전에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일에는 귀천이 없다. 땀 흘려 번 돈이 제일 깨끗한 거야.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아버지는 돈이 많아지셔도 절대 티 안 내셨거든요. 여전히 새벽에 인쇄소 나가시고 직접 기계 돌리시곤 했죠. 주변에서 이제 좀 쉬시라고 해도 일하는 게 좋다라고만 하시면서요. 그래서 저도 겁먹지 말고 아버지 재산에 기대지도 말고 우선 일을 하며 열심히 살아가자고 마음먹었어요. 식당에서 서빙도 하고 마트에서 계산원도 해보고요. 돈 되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고 무작정 뛰어들었죠. 저의 사정을 아는 가장 친한 친구는 집에 돈 있으면서 왜 그런 일 하냐고 했는데 저는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직접 일해서 버는 게 더 뿌듯했거든요. 아버지 말씀 그대로 전 가장 깨끗한 돈을 벌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며 살다가 결혼을 하게 됐죠. 남편은 중매로 만났어요. 이모가 소개해준 사람이었는데 솔직히 처음엔 별 감흥이 없었어요. 키도 평범하고 얼굴도 평범하고 말도 별로 없고요. 맞선 자리에서 말없이 재미없게 밥만 먹다가 헤어졌거든요. 근데 헤어지면서 남편이 환하게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오늘 긴장 많이 하셨죠?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 웃음과 말투가 왜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화려하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않은데 진심이 담긴 느낌이랄까요? 그 모습에 제가 갑자기 반해버린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두 번째 만남을 수락히 했고 세 번째 만나고 네 번째 만나다 보니 정이 들었어요. 제 믿음이 틀리지 않았는지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평화롭고 또 평탄했어요. 남편은 작은 회사의 일반 사원으로 시작해 성실히 일했죠. 대단한 직책까지 올라간 건 아니지만 한 번도 문제 일으킨 적 없이 꾸준히 다녔거든요. 그게 남편 성격이에요. 묵묵하고 꾸준하고 튀지 않는. 결혼하고 나서는 새 아이를 낳고 키우느라 오래 일을 쉬었어요.
남편 월급으로는 5식구가 살기 빠듯했지만 다행히 제가 가진 재산이 있어서 크게 구애받진 않았죠. 유산 얘긴 결혼 초에 남편한테만 했는데 그때 남편 반응이 의외였어요. 아이, 정말 많네? 뭐 당신 돈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 난 상관 안 할게. 진짜 그 한마디가 끝이었어요. 더 물어보지도 않고 탐내지도 않고요. 그 뒤로 30년 가까이 살면서 재산 문제로 다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남편이 돈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기도 하고 저를 존중해 주는 거기도 했죠. 그렇게 지내다 막내가 대학 가고 나니까 갑자기 시간이 너무 남더라고요. 삶이 갑자기 무료해졌달까? 집에서 TV만 보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지인 소개로 건물 청소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남편한테 청소 일을 하고 싶다고 조심스레 말했을 때 이렇게 답하더군요. 여보, 나 청소 일 좀 해볼까 해. 청소? 아, 갑자기? 응, 집에만 있으니까 심심해. 운동도 되고 좋을 것 같아서. 소일거리 하면 보람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때? 남편은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뭐 당신이 하고 싶으면 해. 근데 몸 힘들면 바로 그만둬야 돼. 알지? 그게 남편이에요. 제가 뭘 하든 일단 믿어주는 사람. 덕분에 저는 청소 일을 시작했고 아버지 말씀이 맞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오랜만에 다시 직접 땀 흘려 일하니까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운동도 되고 사람 구경도 되고요. 가끔 친구들이 물어봐요. 남편이랑 어떻게 그렇게 안 싸우고 살아? 그럼 전 이렇게 대답해요. 비결 같은 거 없어. 그냥 서로 믿으니까. 정말 그게 다예요. 이제 아이들 얘기를 해야겠네요. 우선 유산 얘기는 자식들한테 한 번도 안 했어요. 돈 있다는 거 알면 괜히 버릇 나빠질까 봐요. 저에게 그 정도 재산이 있음에도 청소 일을 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거예요. 그래도 아이들 스스로 자립하고 나아가길 바래서 선택한 일이에요. 우선 첫째 아들 성훈이는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어릴 때부터 순하고 착했어요. 양보를 너무 잘해서 자기 몫을 뺏기며 살까봐 걱정될 정도였죠. 동생들한테 뭘 뺏겨도 울지도 않고 그저 괜찮아 라고만 하는 애였어요. 그래도 자연스럽게 동생들 챙기는 형 역할을 잘했어요. 막내딸 수빈이는 지금 간호사로 일해요. 얘는 막내여서 그런지 눈치가 빠르고 분위기 띄우는 걸 잘해요. 가족 모임 있으면 항상 수빈이가 분위기 메이커거든요. 아무리 어색한 자리라도 수빈이가 있으면 웃음꽃이 피고 화목한 분위기가 나죠. 제 마음속 문제는 둘째 아들 민준이에요. 민준인 지금 IT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어요. 스펙도 괜찮고 연봉도 나쁘지 않다고 하더군요. 뭐 사회적으로 보면 잘 나가는 축에 속하죠. 근데 문제는 성격이에요. 사실 이 애는 어릴 때부터 좀 달랐어요. 고집이 정말 세거든요. 한 번 아니라고 하면 절대로 안 꺾여요. 어릴 때도 그랬어요. 장난감 가게 가서 이거 사달라고 하면 안 사준다고 해도 그 자리에 서서 안 움직여요. 울지도 않고 떼쓰지도 않고 그냥 묵묵히 서 있어요. 결국 제가 지쳐서 사주게 되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도 친구가 별로 없었어요. 본인이 안 사귀려고 하고 그렇게 결정했으면 끝까지 고집을 부렸죠. 선생님이 상담하자고 하셔서 가면 항상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민준이가 너무 혼자 있어요. 친구들이 다가가도 밀어내고요.
저는 걱정이 됐는데 정작 민준이한테 물어보면 난 괜찮아, 혼자가 편해 라고만 했어요. 가끔 생각해요. 이 애가 왜 이렇게 됐을까? 돌이켜보면 둘째를 가졌을 때 제가 워낙 힘들었거든요. 입덧이 첫째 때보다 10배는 심했고 몸도 안 좋아서 병원을 달고 살았죠. 임신 내내 짜증을 달고 살았어요. 남편한테도 첫째한테도 그리고 뱃속 아이한테도요. 아휴, 왜 이렇게 힘들어. 넌 대체 왜 이렇게 모두를 못살게 구는 거야? 매일 그런 말만 했어요. 태담도 제대로 못 해줬고요. 그게 뱃속에서 다 느껴졌을까요? 민준인 태어나서도 엄마 품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안아주려고 하면 몸을 빼고 첫째나 막내처럼 칭얼거리면서 안아달라고 하는 법이 없었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늘 민준이한테 엄마로서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임신 중에 더 예뻐해줬으면 이 애가 달라졌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거든요. 게다가 민준이는 다른 형제들과도 잘 어울리지 않았어요. 첫째 성훈이랑 막내 수빈이는 항상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잘 따랐거든요. 근데 민준이는 특히 혼자 있는 걸 좋아했어요. 성훈이가 민준아, 형이랑 밥 먹으러 가자 하면 됐어, 바빠 하고 피하고요. 수빈이가 오빠, 우리 같이 영화 보러 가자 라고 해도 볼 거면 혼자 볼게 하고 거절하고요. 성훈이랑 수빈이는 그래도 포기 안 하고 민준이를 어떻게든 삼남매로서 끌어들이려고 노력했어요. 기념일마다 민준이 좀 불러봐, 민준이한테 전화해보자 이러면서요. 그럼에도 민준이는 끝까지 가족 모임에 잘 안 나왔어요. 한 번은 추석 때였어요. 다 같이 모여서 저녁 먹는데 민준이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죠. 첫째 성훈이가 전화했더니 나 바빠서 못 가 하고 그냥 끊어버렸대요. 수빈이가 속상해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오빠는 왜 맨날 저래? 수빈아, 오빠는 원래 그런 애야. 성향이 그런 거니까 이해해줘. 아니, 이해하려고 해도 속상해. 아무리 그래도 가족인데 우리가 뭐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얼굴 보고 안부 물으며 지내자는 건데.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형제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게 소원인데 민준이는 늘 겉돌았으니까요. 억지로 어울리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민준이가 고집을 부려도 가족들 밀어내도 크게 혼내지 못했어요. 마음 한켠에 있는 죄책감 때문이었겠죠. 그게 이 아이를 더 버릇없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민준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애가 먼저 전화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뭔 일인가 싶었죠. 엄마, 나 이번 주말에 집에 갈게. 응? 갑자기? 부모님한테 보여줄 사람 있어. 뭐, 누구? 가면 알아. 그 말만 하고 툭 끊어버리더라고요. 저는 남편한테 바로 말했어요. 여보, 민준이가 이번 주말에 사람 데려온대. 사람? 누굴 말하는 거야? 모르겠어. 안 알려주더라. 그래? 누구지? 혹시 만나는 사람 소개시켜주려는 거 아니야? 남편도 의아해했어요. 혹시나 정말 민준이가 여자 소개시켜준다는 건가 했죠. 사실 그런 적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동안 연애한다는 말도 한 적 없는 애였는데 말이에요. 주말이 되고 저희 예상대로 민준이가 진짜로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이름은 서유나. 아들보다 연하고 마케팅 회사에서 팀장을 하고 있다더라고요. 딱 봤을 땐 솔직히 괜찮았어요.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좋았죠. 제가 문 열고 긴장하고 있는데 유나가 먼저 환하게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서윤아입니다. 저 오늘 내내 긴장돼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러면서 제 손을 잡는데 그 손이 참 따뜻하더라고요. 눈도 똑바로 마주치면서 대화하는 게 당당해 보였고요.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유나 그 친구는 대화를 참 잘 이끌어갔어요. 제가 실수로 말을 끊어도 끝까지 들어주고 제 얘기에 리액션도 잘해주고요. 아, 어머니 정말요? 와, 대단하시다. 이러면서 눈을 반짝거렸어요. 민준이도 유나 옆에 있으니까 어쩐지 평소랑 달라 보였어요. 표정이 좀 더 부드럽다고 해야 하나? 유나가 뭐라고 하면 고개 끄덕이면서 웃기도 하고요. 그런 표정 처음 봤어요. 근데 이상하게 뭔가 너무 완벽하다 싶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빈틈이 없을까? 말 한마디, 표정 하나까지 계산된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왜 여자의 감이란 거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땐 그냥 제가 너무 예민한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첫 만남인데 괜히 의심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한 달 뒤에 유나가 다시 집에 왔어요. 이번엔 저녁 먹고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기로 했죠. 여전히 유나는 친절했어요. 예의 바르고 웃음도 많고 나무랄 데가 없었어요. 제가 부엌에서 과일 깎고 있으면 어머니 제가 할게요 하면서 달려오고요. 근데 그날 이상한 걸 봤어요. 민준이가 잠깐 화장실 간 사이였어요. 저는 부엌에서 과일 담고 있었는데 구조상 부엌에서 거실이 보이거든요. 유나가 혼자 남으니까 갑자기 거실을 두리번 살피더라고요. 그러더니 핸드폰을 꺼내서 뭔가를 찍었어요. 가구 배치, 인테리어, TV, 소파 그런 것들요. 저는 슬쩍 나가서 물었어요. 유나 씨 뭐예요? 그랬더니 유나가 바로 정말 0.1초 만에 환하게 웃으면서 대답하더라고요. 아, 어머니, 집이 너무 예뻐서요. 인테리어 참고하려고요. 표정 전환이 너무 빨랐어요. 마치 뒤에 숨겨둔 가면을 곧바로 꺼내는 것처럼요. 그 순간 등골이 살짝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증거가 없잖아요. 집 사진 찍는 게 뭐가 이상하다고요. 그래서 그것도 그냥 넘겼어요. 그게 마음에 자꾸 남아서 그날 밤 남편한테 살짝 얘기했죠. 여보, 아까 보니까 유나가 몰래 우리 집 사진 찍더라고. 사진? 뭐 이상한 거라도 찍었어? 아니, 그냥 인테리어 같은 거. 아, 근데 뭔가 좀 찜찜해서. 아니, 뭘 그런 걸로 그래. 요즘 젊은 애들 다 그래.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저도 그래,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하고 생각했죠. 근데 마음 한켠에 찝찝함이 남았어요. 뭔가 설명 못할 불편함이요. 그로부터 몇 주 뒤 민준이 생일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민준이가 가족 모임을 피했을 텐데 이번엔 유나가 먼저 제안했대요. 다 같이 외식하자고요. 저는 솔직히 놀랐어요. 유나가 우리 가족이랑 친해지려고 노력하는구나 싶었거든요. 식당은 유나가 골랐어요. 시내에 있는 꽤 분위기 좋은 음식점이었죠. 남편이랑 저, 성훈이, 수빈이, 그리고 민준이랑 유나까지 6명이서 자리를 잡았어요. 분위기는 생각보다 좋았어요. 유나가 계속 웃으면서 대화를 이끌어갔고 수빈이랑도 잘 어울렸어요. 성훈이한테도 예의 있으면서 친근하게 굴었고요. 저는 속으로 그래, 내가 괜히 의심했나 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문제는 식사 중간에 생겼어요.
유나가 주문한 음식이 좀 늦게 나왔거든요. 다른 사람들 거는 거의 다 나왔는데 유나 것만 안 나온 거예요. 한 10분쯤 지났을까 유나가 직원을 불렀어요. 저기요, 제 거 언제 나와요? 말투는 평범했어요. 근데 직원이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니까 유나 표정이 살짝 굳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잠깐 자리 비우겠다고 나갔고 저는 그때 마침 화장실을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화장실 가는 길에 주방 쪽을 지나가게 됐는데 유나가 거기 있더라고요. 직원 붙잡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모퉁이에서 멈춰 섰어요. 왠지 그 대화를 들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아니 진짜 몇 분을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장사를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유나 목소리가 낮고 차가웠어요. 평소에 저한테 하던 그 밝은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직원이 연신 고개를 숙이면서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했죠. 근데 유나가 거기서 안 끝내더라고요. 죄송하면 끝이에요? 손님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여기 서비스예요? 다른 매니저라도 불러줘요 그럼. 직원 얼굴이 빨개지는 게 보였어요. 20살 초반쯤 돼 보이는 어린 여자애였는데 울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저건 뭐지? 음식 조금 늦은 걸로 저렇게까지 할 일인가? 그때 유나가 뒤를 돌아봤어요. 저랑 눈이 마주쳤죠. 순간 유나 표정이 바뀌었어요. 1초도 안 돼서 원래 밝은 얼굴로 돌아오더니 웃으면서 다가왔죠. 어머니, 화장실 가세요? 저도 나오는 길인데. 마치 아까 그 장면이 없었던 것처럼요. 저는 머리가 멍해져서 응, 그래 라고만 했어요. 화장실 갔다 와서 자리에 앉았는데 유나는 다시 천사 같은 얼굴로 가족들이랑 웃고 떠들고 있었어요. 민준이가 옆에서 유나 음식 왔네 하니까 와 맛있겠다. 기다렸다 먹으니까 더 맛있겠네 하면서 환하게 웃고요. 저는 밥이 안 넘어갔어요. 아까 그 차갑던 눈빛이 자꾸 아른거렸거든요. 평소에 저한테 하는 그 다정한 모습이랑 너무 달랐어요. 그 표정이 바뀌는 모습도 무서웠고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순식간에 바뀔 수 있지? 집에 오는 길에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나 아까 이상한 거 봤어. 우리 안 보는 데서 유나가 식당 직원한테 엄청 차갑게 굴더라고. 무서울 정도로. 그래? 음식 늦어서 짜증난 거 아니야? 그 정도가 아니었어. 말투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니까? 남편은 잠깐 생각하더니 그러더라고요. 글쎄, 뭐 누구나 화낼 땐 그럴 수 있잖아.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저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내가 예민한 거야 라는 대답만 돌아올 게 뻔했으니까요. 근데 제 직감은 틀린 적이 없거든요. 뭔가 있어. 저 애는 보여주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야. 그때부터였어요. 유나를 볼 때마다 경계심이 생기기 시작한 게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민준이가 어느 날 저녁에 집을 찾아와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 유나랑 결혼하고 싶어. 예상했던 말이긴 한데 막상 들으니까 복잡했어요. 그래? 유나 의견은? 유나는 민준이가 잠깐 말을 멈추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유나는 아직 결혼 생각 없대. 저는 살짝 놀랐어요. 그렇게 우리 집에 올 때마다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살갑게 굴던 애가 정작 결혼은 망설인다고요? 생각 없는 이유가 뭔데? 나한테 결혼 준비가 다 됐냐고 묻더라고. 내가 모아둔 돈 말하니까 연봉은 높은데 왜 돈이 그것밖에 없냐면서 준비해오면 생각해 보겠다고 하더라고. 그럼 어떡할 건데? 준비해야지. 유나 마음 바뀔 때까지. 그래도 유나 마음이 바뀌면 난 월세방이라도 얻어서 바로 결혼하고 싶어.
민준이 표정이 너무 진지해서 할 말이 없었어요. 이 애가 누굴 이렇게까지 좋아하는 거는 처음이거든요. 며칠 뒤에 첫째 성훈이한테 슬쩍 얘기했어요. 성훈아, 민준이가 결혼하고 싶다는데 여자 쪽에서 망설이나 봐. 들었어? 아, 그래요? 근데 엄마, 민준이가 누굴 저렇게 좋아하는 거 처음 봐. 진심인 것 같긴 한데. 막내 수빈이도 비슷하게 말하더라고요. 오빠가 진짜 좋아하나 보다. 오빠가 누구한테 저렇게 매달리는 거 본 적 없는데. 아이들 말도 맞았어요. 민준이가 살면서 누군가한테 먼저 다가가고 기다리고 매달리는 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가타부타 말 얹지 않고 일단 지켜보기로 했어요. 근데 마음속에는 의문이 남았어요. 우리한테 저렇게 잘하던 유나가 결혼 준비 때문에 결혼을 미룬다는 게 생각보다 모아둔 게 적어서 실망한 걸까? 그 애의 진심은 뭘까? 그리고 그 해 말 첫째 성훈이 결혼식이 있었어요. 성훈이 상대는 같은 공무원인 참한 여자애였어요. 연애 3년 만에 결혼을 결정했고 양가 모두 서로를 잘 알기에 곧바로 찬성해서 순조롭게 진행됐죠. 저는 원래 처음부터 자식들 결혼은 제가 다 도와주려고 마음먹고 있었어요. 숨겨둔 재산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성훈이 결혼 비용은 제가 전액 냈어요. 식장과 식대, 신혼여행까지요. 거기에 신혼집 매매 자금도 거의 마련해줬죠. 결혼식 날 성훈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정말 고마워. 엄마 아니었으면 나 결혼 못했을지도 몰라. 아니 뭘 당연히 해줘야지. 이제 너희 아빠랑 나 없어도 잘 살아야 돼. 그게 남은 너의 책임이야. 성훈이 눈이 빨개지는 거 보고 저도 울컥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그 결혼식에 민준이랑 유나도 왔었거든요. 제가 성훈이한테 집까지 사줬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나 봐요. 결혼식 끝나고 며칠 뒤부터 갑자기 민준이가 저에게 전화를 자주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밥 뭐 먹었어? 엄마 요즘 건강은 어때? 평소에 연락도 잘 안 하던 애가 갑자기요.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러더니 어느 날은 유나랑 같이 집에 불쑥 찾아왔어요.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유나가 환하게 웃으면서 들어오더니 부엌으로 따라와 설거지를 도와주겠다고 하고요. 평소에도 잘했지만 이번엔 유난히 더 살가웠죠. 어머니 요즘 피곤하시죠? 제가 마사지 해드릴까요? 아이고 됐어. 그냥 앉아있어. 아니에요. 저 마사지 잘해요. 어깨까지 주무르는데 솔직히 기분이 묘했어요. 저번까지만 해도 결혼 생각 없다던 애가 왜 갑자기 이러는 거지? 의도가 뭘까? 그날 저녁 유나가 드디어 본심을 드러냈어요. 어머니, 저 민준이 오빠랑 결혼하기로 했어요. 응? 결혼? 네. 생각해봤는데 오빠가 너무 좋아서 더 미룰 이유가 없더라고요. 얼떨떨해서 민준이를 봤는데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엄마, 유나가 마음 바꿨어. 그래서 우리 결혼식 빨리 하고 싶어. 기뻐해야 하는데 뭔가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어요. 제 머릿속에 곧장 든 생각은 성훈이한테 집 사준 얘기 듣고 나서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였죠. 우연치고는 너무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때부터 이상하게 불안했어요. 혹시 유나가 돈 때문에 결혼을 결심한 건 아닐까? 그런 의심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더라고요. 근데 증거가 없었어요. 그리고 민준이가 저렇게 좋아하는데 제 짐작만으로 반대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됐어요. 유나가 결혼하겠다고 마음을 바꾼 뒤로 모든 게 급물살을 탔어요.
민준이가 들떠서 매일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엄마, 식장 여기 어때? 엄마, 예식 날짜 이때 괜찮아? 평소에 연락도 안 하던 애가 하루에 3번씩 전화하니까 어색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죠. 얼마나 좋으면 이럴까. 식장은 급하게 잡았어요. 원래 인기 있는 곳은 1년 전에 예약해야 하는데 유나가 인맥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자리를 구했다더라고요. 그것도 꽤 괜찮은 호텔 웨딩홀이었어요. 유나가 어머니, 제가 다 알아볼게요. 편하게 계세요. 라고 했는데 그 적극적인 모습이 예전이랑 너무 달라서 또 묘한 기분이 들었죠. 아들의 결혼 준비가 한창이던 그 무렵 저는 여전히 청소 일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출근했는데 청소업체 사장님이 절 부르시더라고요. 아이, 김 선생님, 이번 주부터 담당 건물 바뀔 것 같아요. 네? 갑자기요? 원래 담당하시던 분이 허리를 다치셔서요. 대신 좀 맡아주실 수 있어요? 새로 배정받은 건물은 시내 중심가에 있는 대형 오피스 빌딩이었어요. 층수도 많고 회사도 많이 입주해 있는 곳이었죠. 저는 별 생각 없이 그러겠다고 했어요. 첫 출근 날 건물에 들어가서 이곳저곳 청소를 했어요. 로비, 복도, 화장실, 계단. 익숙한 일이니까 건물이 바뀌어도 손이 알아서 움직이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을 다녔어요. 그러다 어느 날이었죠. 복도를 청소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누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여자 2명이 이야기하면서 오고 있었는데 한 명이 이상하게 낯이 익었어요. 저는 대걸레를 밀면서 슬쩍 쳐다봤어요. 바로 유나였죠.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숙였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설마 여기가 유나 회사야? 이런 우연이? 유나는 동료랑 이야기하면서 제 옆을 스쳐 지나갔어요. 저를 전혀 못 알아봤어요. 청소복 입고 모자 쓴 아줌마가 예비 시어머니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겠죠. 저는 그날 집에 와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일부러 간 게 아니라 진짜 우연이었거든요. 근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유나가 회사에서 어떻게 구는지 볼 수 있겠다 싶었어요. 집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진짠지 아닌지 직접 확인할 기회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건물에 계속 다니기로 했죠. 근데 하필 그 무렵에 제가 심하게 아팠어요. 처음엔 그냥 감기인 줄 알았거든요. 기침이 좀 나고 몸이 으슬으슬하길래 약 먹고 버텼죠. 근데 점점 심해지더니 열이 39도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결국 병원에 갔더니 독감이 폐렴까지 번졌다고 하더라고요. 2주 동안 집에서 앓았어요. 남편이 죽이랑 약이랑 떠먹여주고 첫째와 막내가 퇴근하고 와서 간호해주고요. 민준이는 한번 전화 왔었나? 엄마 괜찮아? 건강 잘 챙겨. 그 한마디가 끝이었어요. 일이 바쁘다면서요. 자식에게도 실망할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겨우 나와서 복귀했는데 아직 기침이 완전히 안 멈춘 상태였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꽁꽁 쓰고 출근했죠. 모자도 푹 눌러 쓰고요. 거의 눈만 보이는 수준이었죠. 그날도 그 층의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대걸레로 바닥을 밀고 있는데 저 끝에서 사람들이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여러 명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고 있었는데 그 중에 유나가 있었죠. 동료 서너 명이랑 같이 뭔가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구석으로 비켜서 청소를 계속했어요. 근데 유나가 저를 딱 보더니 멈추는 거예요. 그리곤 다른 사람들이 다 들어갈 동안 기다렸다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잠깐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유나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인상을 팍 찌푸렸어요. 아줌마 지금 여기서 뭐해요? 저는 당황해서 목소리를 낮게 깔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청소하는데요? 청소는 아침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업무 시간인데 왜 여기서 어슬렁거려요? 여기서 일하던 아줌마 아니죠? 그분한텐 내가 알아듣게 설명했거든요. 어찌나 놀랍던지 말투가 너무 날카로웠어요. 평소에 저한테 하던 그 다정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죠. 점심시간 전에 한 번 더 돌아요. 원래 그렇게 하거든요.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근데 유나는 거기서 안 끝내더라고요. 아, 진짜 답답하네. 청소 끝났으면 그냥 좀 비키라고요. 더럽게.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이게 제 일입니다. 저의 대답에도 유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 크게 말했어요. 뭐? 아줌마 일 잘리고 싶어? 청소부 주제 어슬렁거리지 말고 꺼져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청소부 주제 꺼지라고?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마스크 안에서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여기서 들키면 안 돼. 아직은 안 돼. 유나는 진짜 짜증나네. 말귀를 못 알아듣니 청소나 하지 하면서 지나갔어요.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고요. 뒤에 있던 한 직원이 뒤늦게 저에게 와서 위로해주듯 이렇게 말했어요.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저분 말 너무 귀담아 듣지 마세요. 원래 좀 성격이 저래서 회사 안에서도 말이 많거든요. 저는 다리가 후들거려서 비상계단으로 갔어요. 그리고 계단에 주저앉았죠.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인지 충격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마스크 쓰고 있어서 얼굴을 못 알아보고 자기 예비 시어머니한테 저런 말을 한 거죠. 중요한 건 그 애가 다른 사람들에게 못 배워먹은 언행으로 괴롭히고 다닌다는 사실이었어요. 다른 직원이 말했듯 원래 그런 성격이었던 거죠. 눈물이 나려고 했는데 꼭 참았어요. 여기서 울면 안 돼. 저런 애 때문에 눈물 흘리기 싫어. 집에 와서 남편한텐 그날 있었던 일을 말하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그래도 결혼은 민준이가 원하는 거니까 할 게 뻔했으니까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천장을 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저 애가 사실 저런 애였구나. 나한테 보여준 그 다정한 모습 전부 연기였구나. 분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어요. 저렇게 완벽하게 두 얼굴을 쓰는 사람이 우리 집안에 들어온다고 생각하니까요. 민준이한테 말해볼까도 생각했어요. 근데 바로 포기했어요. 민준이 성격에 제가 뭐라고 해도 안 들을 게 뻔했거든요. 엄마가 착각한 거야. 엄마가 유나 싫어하니까 그러는 거야. 이럴 게 분명했어요. 뭐 그렇다고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순 없었어요. 증거가 필요했죠. 확실한 증거. 민준이가 직접 보고 들어야 믿을 테니까요. 저는 다음 날부터 다시 그 층을 청소하러 갔어요. 일부러 유나가 있을 만한 시간대예요. 이번엔 핸드폰을 늘 주머니에 넣어두고 다녔어요. 녹음 버튼 누르기 쉽게요. 며칠 동안은 유나를 마주칠 기회가 없었어요. 회의가 많은지 자리에 없거나 뭐 있어도 제가 지나갈 때 통화 중이거나 그랬거든요. 저는 끈기 있게 기다렸어요. 기회는 반드시 온다고 생각했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점심시간에 그날과 똑같은 복장을 하고 복도를 청소하고 있는데 유나가 사무실에서 나오는 게 보였어요. 이번엔 혼자였어요. 전화통화를 하면서 걸어오고 있었는데 표정이 별로 안 좋아 보였어요. 전 일부러 천천히 청소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렀어요.
주머니 속에서 핸드폰 녹음 버튼을 눌렀죠. 윤아가 전화를 끊더니 절 봤어요. 그리고 눈에 가늘게 뜨면서 다가왔죠. 아줌마, 저번에도 봤는데 그때 그 아줌마 맞죠? 저는 고개를 들고 대답했어요. 네? 왜 맨날 2층에서 얼쩡거려요? 다른 층 안 해요? 다른 층도 하는데요. 여기 순서라서요. 순서? 참나. 점심시간에 하지 말라니까. 됐고 그냥 빨리 끝내고 가요. 눈에 거슬리니까. 전 일부러 윤아를 더욱 자극했어요. 손님들 있는 시간에도 청소는 해야 했어요. 원래 규정이 그래요. 윤아 눈빛이 싸늘해졌어요. 규정? 아줌마가 무슨 규정을 알아요? 내가 여기 팀장인 건 알아요? 네, 알아요. 알면서 왜 말대꾸야? 윤아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더 거침없었어요. 저번에도 내가 경고했을 텐데. 청소부 주제 잘난 척하지 말라고. 당장 안 나가? 관리실에 전화해서 잘리게 해줄까요? 저는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녹음이 되고 있는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요. 뭘 봐요? 꺼지라니까! 윤아가 손을 휘저으면서 소리쳤어요. 저는 천천히 청소도구를 챙기고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복도 끝에서 녹음을 마치고 파일을 확인했죠. 윤아 목소리가 또렷하게 녹음돼 있었어요. 청소부 주제 잘리게 해줄까? 꺼지라니까! 전부 다요. 드디어 증거를 잡은 거예요. 전 그날 일찍 퇴근하고 집으로 향했어요. 이제 민준이한테 보여줄 차례였죠. 저녁에 민준이를 집으로 불렀어요. 아니, 무슨 일인데? 요즘 나 일 바쁜 거 알면서. 민준이는 지친 기색으로 퉁명스럽게 들어왔어요. 우선 거실에 앉으라고 하고 핸드폰을 꺼냈죠. 이거 한번 들어봐.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청소부 주제 잘난 척하지 말라고. 당장 안 나가? 관리실에 전화해서 잘리게 해줄까? 꺼지라니까. 윤아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민준이 표정이 굳었죠. 이게 뭐야? 알잖아. 윤아 목소리야. 내가 직접 녹음한 거야. 뭐? 저는 처음부터 다 설명했어요. 청소 일 다니다가 우연히 윤아 회사를 알게 된 것, 윤아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2번이나 그랬다는 것까지요. 민준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저는 확실한 대답을 기대했어요. 이제 알겠지? 윤아가 어떤 앤지. 근데 민준이가 고개를 젓는 거예요. 이게 윤아란 증거가 어딨어? 뭐? 아니, 목소리가 비슷한 사람일 수도 있잖아. 엄마가 착각한 거 아니야?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착각? 내가 며느리 될 애 얼굴을 못 알아보겠어? 윤아 맞다니까. 엄마. 민준이가 절 똑바로 쳐다봤어요. 엄만 처음부터 윤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잖아. 나도 다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자꾸 이런 거 찾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난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야. 사실? 녹음 파일 하나 들고 와서 윤아가 나쁜 애라고? 이런 건 증거도 아니야. 민준이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난 윤아 아니면 결혼 안 해. 엄마가 뭐래도 상관없어.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 아들이 나보다 저 여자를 믿는구나. 내가 직접 보고 듣고 녹음까지 해왔는데 그래도 안 믿는구나. 민준아, 고집 피우지 마. 우길 걸 우겨야지. 넌 그렇게 결혼이 쉬워? 엄마 나 간다. 더 이상 이런 얘기 하기 싫어. 민준이는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손에 들린 핸드폰이 무겁게 느껴졌죠. 이렇게까지 해도 안 되는구나. 말로는 진짜 안 되는구나. 고집 센 건 알았지만 어떻게 엄마 말도 안 들을까? 배신감과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서러웠죠.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지? 자식이라고 해서 모든 걸 용납해줘야 하는 건 아닌데. 민준이가 그렇게 나간 뒤 저는 성훈이랑 수빈이를 불렀어요. 그리고 둘한테 있었던 일을 다 말했죠. 유나가 회사에서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녹음 파일도 들려줬어요. 성훈이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라고요. 수빈이는 듣다가 눈물이 글썽해졌어요. 엄마 진짜야? 새언니가 정말 저랬어? 진짜라니까. 아니 엄마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어? 근데 오빠는 알면서도 왜... 수빈이가 말끝을 흐렸어요. 성훈이가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민준이가 원래 한번 마음먹으면 안 바뀌잖아. 그래도 이건 너무하네. 너희가 한번 얘기해봐. 엄마 말은 안 들어도 형이랑 동생 말은 들을지도 모르잖아. 성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해볼게요. 며칠 뒤 성훈이가 민준이를 만났어요. 저녁에 성훈이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지쳐 있었어요. 엄마, 나 방금 민준이 만나고 왔어. 그래, 뭐래? 내가 말해도 안 믿네. 고집을 꺾지 않을 것 같아.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신락 같은 희망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마저도 사라지자 한숨이 나왔어요. 뭐라고 하던? 유나가 그럴 리 없다고. 목소리가 비슷한 거지. 유나는 저런 애 아니라고 해. 형이 일방적으로 엄마 편 드는 거 아니냐고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 성훈이가 잠깐 말을 멈췄다가 이었어요. 저도 좀 세게 말했거든요. 엄마가 거짓말할 사람이냐고. 직접 녹음까지 했는데 왜 안 믿냐고. 그랬더니 다들 왜 유나를 싫어하냐고. 그 애를 가장 잘 아는 건 자긴데 이러면서 그냥 가버렸어. 그저 가만히 눈을 감았어요. 그래, 역시 안 되는구나. 고생했어, 성훈아. 엄마야말로. 근데 엄마, 진짜 어떡해? 저대로 결혼하게 둬요? 저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 날은 수빈이 차례였어요. 수빈이가 퇴근하고 민준이네 집 근처 카페로 불렀대요. 민준이가 마지못해 나왔다더라고요. 저녁에 수빈이가 집에 왔는데 얼굴이 안 좋았어요. 눈이 부어 있었어요. 그리곤 소파에 털썩 앉으면서 말했죠. 엄마가 얼마나 속상해하는지 말하고 우리 의견도 말했거든. 우린 가족이니까. 그랬더니 수빈이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가족이면 자기 말은 왜 안 듣냐고. 다들 눈과 귀를 막고 자기를 미친놈으로만 보고 있다면서 엄청 화내더라고. 완전 뭐에 씌인 사람 같았어. 그래서 결국 오빠가 먼저 일어나서 갔어. 가면서 그러더라. 너도 마음 잘 정리하라고. 그리고 결혼식 때 보자고. 수빈이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엄마, 나 오빠한테 저런 말 처음 들어봤어. 대체 왜 저래? 왜 저렇게 뜻을 굽히지 않는 거야? 그래도 한 번은 의심해볼 법도 한데. 저는 수빈이를 안아줬어요. 괜찮아, 수빈아. 오빠가 지금 판단력이 흐려진 거야. 나중에 후회할 거야. 내가 볼 때도 그 여자한테 가스라이팅 당한 것 같아. 그리고 그거에 속은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고 믿는 거지. 너무 답답해. 저는 대답 대신 수빈이 등을 토닥였어요. 그날 밤 남편이 물었습니다. 성훈이도 안 됐고 수빈이도 안 됐어? 응. 그럼 어떡할 거야? 결혼시켜야지. 별 수 있나? 대신 우리 태도는 확실히 해줘야지. 남편이 절 쳐다봤어요. 무슨 뜻이야? 자기 선택에 책임이 따른다는 걸 보여줘야지. 아무리 부모라고 해서 틀린 걸 지지해주면 안 된다는 걸 알게 해줄 거야.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한숨을 쉬면서 말했죠. 당신이 결정한 거면 난 따를게. 근데 민준이가 많이 상처받을 거야. 알어. 근데 지금 상처 안 받으면 평생 저 애는 잘못을 모르고 살 거야.
자식이 올바르지 못하게 사는 거 난 부모로서 그게 더 무서워.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결혼식까지 2달도 안 남은 때였죠. 그 뒤로 저는 티를 안 냈어요. 겉으론 결혼 준비를 도와주는 척했어요. 유나가 어머니 이 드레스 어때요? 하면 예쁘네 했고, 민준이가 엄마 예식 순서 이거 괜찮아? 하면 그래 좋아 라고 했죠. 유나랑 민준이는 제가 체념한 줄 알았겠죠. 제가 잠잠해지니까 더 신나서 준비했어요. 어머니 이것도 봐주세요. 어머니 저것도요. 하면서요. 그 와중에 저는 속으로 다 계획하고 있었어요. 너희는 이제 나의 가족이 아니라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 드디어 결혼식 날이 됐어요. 아침에 정해진 시간보다 더 일찍 일어나 준비했죠. 한복을 준비하고 그 옆에는 청소할 때 입던 작업복을 챙겼어요. 낡은 조끼에 편한 바지, 그리고 그날 쓰던 모자와 마스크까지요. 남편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여보, 그게 뭐야? 작업복을 왜 챙겼어? 나 먼저 애들한테 갔다 올게. 할 일이 있어. 당신이 내 짐이랑 한복만 챙겨줘. 할 일? 무슨... 나중에 말해줄게. 내가 말했던 그 교육을 위한 거야. 저는 택시를 타고 곧장 아이들 샵으로 갔어요. 도착하니까 아직 이른 시간이었어요. 아이들도 막 샵에 도착할 시간이었죠. 작업복으로 급히 갈아입은 후에 샵에는 신랑 부모라며 잠깐 만나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안으로 들어갔는데 민준이가 거울 보면서 얼굴을 매만지고 있었죠. 그리고 유나도 옆에 있었죠. 드레스는 아직 안 입고 평상복 차림이었는데 막 화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았죠. 둘이 절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엄마 왜 벌써 왔어? 근데 그 옷 뭐야? 민준이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유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모자를 꺼냈었죠. 그날 복도에서 쓰고 있던 그 모자요. 유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어머니? 유나야, 이 차림 기억나? 네? 아니요. 청소부 주제 꺼지라고 했잖아. 관리실에 전화해서 잘리게 해준다고도 했고. 유나 눈이 커졌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설마 그 아줌마가... 나야, 네 예비 시어머니. 대기실이 조용해졌어요. 민준이가 멍하니 절 쳐다봤죠. 엄마 무슨 소리야? 그럼 혹시... 내가 너에게 말했잖아. 난 유나가 일하는 건물에서 청소 일하고 있었다고. 그리고 이 애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너도 직접 들었잖아. 저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다시 틀었어요. 청소부 주제 잘난 척하지 말라고. 꺼지라니까. 유나 목소리가 대기실에 울렸어요. 민준이 얼굴이 창백해졌죠. 어머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잠시만요.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말했어요. 너희도 알다시피 난 원래 자식들 결혼 다 도와주려고 했어. 너희한테는 안 해줄 거야. 결혼 비용도 집도 한 푼도, 너희가 기대했던 것은 한 푼도 도와줄 수 없다. 오늘 결혼식 이후로 난 너희와 연을 끊고 살 거야. 그건 염두에 두고 너희가 원하는 성대한 결혼식 해. 어머니! 유나가 다급하게 외쳤어요. 눈이 휘둥그레져 있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정말 몰라봤어요. 어머니인 줄 몰랐어요. 정말. 몰라서 그랬으면 괜찮은 거야? 청소부한텐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저는 차갑게 쏘아붙였어요. 내가 청소부가 아니었어도 마찬가지야.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게 문제인 거지. 죄송해요, 어머님. 그렇다고 당일에 이런 결정하는 건 너무하잖아요. 저희는 어머님 믿고 결혼 진행한 거예요. 원래 시 끝나고 정산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신혼집 나머지 계약금은요. 저희는 당장 해결할 돈 없다고요. 알아서 해. 난 그걸 해줄 의무 없다. 탓하려면 네 인상을 탓하렴. 유나가 휘청거렸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뒤로 넘어졌죠. 민준이가 황급히 잡았는데 유나는 눈을 감고 축 늘어졌어요. 유나야! 민준이가 소리쳤어요. 주변이 난리가 났죠.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몸을 돌렸어요. 뒤에서 민준이가 엄마! 하고 불렀지만 전 대답하지 않았어요. 할 말은 다 했으니까요. 유나가 정신을 차린 건 한참 뒤였어요. 결혼식 시간이 다가오니까 어떻게든 진행은 해야 했겠죠. 저는 식장으로 가 한복으로 갈아입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했어요. 남편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나중에 말해줄게. 일단 들어가자. 결혼식은 예정대로 시작됐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유나가 버진로드 걸어 들어오는데 얼굴이 부어 있었어요. 울었나 봐요. 화장으로 덮으려고 했는데 다 티가 났어요. 입꼬리가 실룩거리면서 억지로 웃는 게 눈에 보였어요. 민준이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 무표정하던 애가 오늘은 더 굳어 있었어요. 입술을 꽉 깨물고 어디 한 곳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죠. 신랑이라면 들떠야 할 텐데 저렇게 어두운 표정은 처음이었어요. 이를 본 하객들이 웅성거렸어요. 신랑 신부 표정이 왜 저래? 둘이 싸웠나? 그런 시선이 느껴졌어요. 식은 정해진 대로 흘러갔고 무미건조 그 자체였어요. 웃음기 하나 없는 그런 송장 같은 결혼식이었죠. 오히려 유나가 양가 부모 인사할 때 눈물을 터뜨리더라고요. 그 모습이 안쓰럽지 않고 왜 이렇게 불편하기만 한지. 패백대가 가장 힘들었어요. 유나가 제 앞에 무릎 꿇고 절을 하는데 고개를 못 들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어머니 하면서 애교 부렸을 텐데 오늘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눈이 벌겋게 충혈돼 있었어요. 민준이도 절을 했어요. 저를 올려다보는 눈빛이 원망스러워 보였어요. 하지만 저도 눈을 피하지 않았죠. 네가 선택한 거야, 민준아. 내가 그렇게 말렸는데 안 들었잖아. 식이 끝나자마자 저는 성훈이랑 수빈이를 불렀어요. 우리 먼저 가자. 엄마, 근데 가자. 이제 끝이니까. 성훈이랑 수빈이는 뭔가 눈치를 챘는지 묻지 않고 따라왔어요. 저는 민준이 쪽을 한 번도 안 돌아봤어요. 남편도 절 따라 나왔고요. 차에 타서야 남편이 물었죠. 여보,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렇게 가도 돼? 저는 창밖을 보면서 대답했어요. 집 가서 얘기할게. 그날 밤 가족들한테 다 말했어요. 그간 있었던 일을 한 번 더 말해주고 제가 갖고 있던 유산에 관한 것 그리고 앞으로 저의 선택에 대해 말해줬죠. 성훈이랑 수빈인 충격받은 표정이었지만 이내 제 선택을 존중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준이가 원체 고집세긴 했는데 이 정도일 줄은. 잘했어 엄마. 자기 선택엔 책임질 줄 알아야지. 오빠도 분명 느끼는 게 있을 거야. 우리가 해줄 몫은 다 한 거니까 이제 마음 쓰지 마, 엄마.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고생했어. 당신 속상했겠다. 난 100번 1000번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해. 그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났어요. 참고 있었던 게 한꺼번에 터졌죠. 그 이후 며칠 뒤였어요. 집에 예정되지 않은 초인종이 울렸어요. 남편이 문을 열었더니 민준이랑 유나가 서 있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 인사드리러 왔어요. 전 거실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잠깐 망설이다가 현관으로 나갔어요. 찾아올 줄은 내심 알고 있었거든요. 민준이랑 유나가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러더니 둘이 동시에 무릎을 꿇었죠. 엄마 잘못했어. 민준이가 먼저 말했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그때 엄마 말 안 들은 거 진짜 후회해. 미안해. 그래도 이렇게 된 거 그냥 우리 받아주면 안 돼? 속죄하면서 살게. 유나도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때 어머니인 줄 정말 몰랐어요.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너무 회사 스트레스에 시달려서 화가 많았나 봐요. 남들에게 함부로 대한 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두 사람을 내려다봤어요.
마음이 안 아픈 건 아니에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저렇게 무릎 꿇고 있는 거 보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여기서 약해지면 안 됐어요. 이렇게 받아주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일어나. 둘이 고개를 들더니 일어났어요. 민준아, 결혼은 네가 선택한 거야. 내가 그렇게 말렸는데 안 들었잖아. 네가 선택한 거야, 이건.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내가 다 잊어줄 것 같아? 엄마, 내 뜻은 똑같아. 네가 선택했으니까 네가 책임져. 나한테 바라는 거 없이. 넌 자식의 도리를 하지 못했으니 나도 부모의 도리를 할 필요 없다. 유나가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신 안 그럴게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유나 씨, 전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이 나한테 한 짓은 내가 시어머니라서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청소부라고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게 당신 진짜 모습인 거잖아요. 그걸 안 이상 가족으로 받을 수 없어요. 유나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눈물만 주르르 흘렀죠. 돌아가. 전 그대로 문을 닫았어요. 그날 밤 남편이 물었어요. 당신 마음은 좀 괜찮아? 여보, 민준이 성격 알잖아. 한 번 꺾이면 평생 꺾여. 지금 약해지면 저 애는 절대 안 변해. 마음이 정말 힘들었어요. 내 아들 그렇게 내쫓는 게 쉽겠나요? 근데 이게 민준이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교육이라고 생각했어요. 저 고집 센 아이의 고집을 꺾을 유일한 방법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민준이랑 연락이 거의 없었어요. 명절에도 안 왔고 전화도 안 했죠. 가끔 성훈이 통해서 소식 듣는 정도였죠. 성훈이가 그러더라고요. 민준이 요즘 힘들어 보이더라고. 재수씨랑 맨날 싸운대. 돈 문제로. 재수씨가 불만이 많은지 엄청 갈구나 봐. 뭐 터질 게 터진 거지. 원래 그런 성격인 거 모르고 결혼했나. 예상한 대로였어요. 유나는 결국 돈 때문에 결혼한 거였어요. 근데 막상 결혼했더니 돈이 없으니 본색이 나온 거죠. 어느 날 저녁 민준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랜만이었죠. 엄마, 나야. 그래, 무슨 일이야? 나 이혼했어. 전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혼? 내가 먼저 하자고 했어. 민준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말이 맞았어. 유나는 내가 돈 없다는 거 알고 완전히 달라졌어. 매일 구박하고 짜증내고.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거야. 알았다니 다행이네. 엄마, 집에 가도 돼? 저는 잠깐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대답했어요. 그래, 와. 얼마 뒤 현관문이 열렸어요. 민준이가 서 있었죠. 오랜만에 만난 아들의 모습은 예전이랑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얼굴이 야위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항상 꼿꼿하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민준이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때 엄마 말 들었어야 했어. 엄마가 그렇게 말렸는데 나는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나만 맞다고 생각했을까?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저는 30년 가까이 민준이를 키우면서 이 애가 우는 걸 처음 봤어요. 엄마 미안해. 진짜 미안해. 전 한참 동안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다가가 민준이를 안아줬죠. 됐어. 이제 됐어. 민준이가 제 품에서 펑펑 울었어요. 어릴 때 한 번도 안아달라고 안 하던 애가 처음으로 엄마 품에서 울었어요. 그래, 이게 네가 배워야 했던 거야.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거, 자기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거, 가족이 뭔지, 진심이 뭔지 알게 되는 거. 며칠 후 저녁,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밥을 먹었어요. 결혼식 이후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이는 게 민준이는 처음엔 어색해했는데 성훈이가 야, 오랜만이다. 얼굴 보는 게 신기하네 하면서 어깨 툭 쳤더니 슬쩍 웃더라고요. 수빈이가 민준이한테 그랬어요. 오빠, 이제 가족 모임 빠지면 안 돼. 알았어. 진짜야?
약속이야? 전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분명 우리에겐 지난 1년은 지옥과 같은 시간이었어요. 민준이도 저도. 하지만 이 과정이 없었으면 민준이는 절대 안 변했을 거예요. 평생 고집 세고 가족을 밀어내고 혼자만의 세상에서 살았겠죠. 이 길지만 짧은 시간 동안 분명 큰 걸 배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후회는 없어요. 똑같은 상황이 와도 전 또 그렇게 할 거예요. 내 자존심은 내가 지켜야 하고 내 가족은 내가 지켜야 하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